안녕하세요. 경쌤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문해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아이들은 조금 아직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법이 우리의 사고법과 조금 다르긴 해요. 왜냐면 게임하고 노는 건 내가 재밌으니까 좋아요. 근데 공부는 내가 재미없으니까 싫어요.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더 그런 성향이 강한 면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걸 배울 때 좀 아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을 지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책을 읽어도 책과 아이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서 독후 활동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특히 내가 만약 뭐 주인공이라면,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이라면, 뭐 이런 식으로, 아니면 뭐 주인공을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좀 아이와 관련을 지어야지. 아이들은 책 읽는 게 약간 뜬구름 잡는다고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거든요. 저는 이 방법을 문해력 기르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. 책을 많이 읽으면 글쓰기 능력도 덩달아 늘어나는 이유가 뭐 몇 가지 있는데요. 뭐 어휘도 당연히 수준이 늘어나고 문장을 많이 보다 보면 문장을 또 쓰는 게 좀 쉬워져요. 근데 문해력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표가 글쓰기예요. 글쓰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문해력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도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왜냐면 글쓰기를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, 배경 지식 다 종합합니다. 그리고 그걸 적재적소에 풀어내는 거죠. 근데 어휘나 이런 문장이 입력된 문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긴 글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. 같은 내용을 계속 쓸 수는 있겠죠. 근데 긴 글을 쓴다. 그럼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꽤나 높구나. 긴 글 쓰기가 너무 어려워한다. 그럼 우리 아이 문해력을 조금 길러주면 좋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문해력은 자존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. 문해력이 높은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자신감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말하기나 글쓰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꺼리낌 없이 나가고요. 또 학교에서 문해력이 높으면 성적도 높아요. 근데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또 시험 끝나면 나 몇 점 맞았다 몇 점 맞았다 자랑하거든요. 그리고 자랑 안 해도 주변에서 서로 다 봐요. 보지 말라고 해도 막 이렇게 돌면서 막 봐요. 아이들은 보면서 얘 몇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. 그러면 우쭐하죠. 공부 잘하면. 그렇죠. 물론 초등학교 시기에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게 뭐 체육, 음악 미술 체육이나 아니면 뭐 토론 능력 뭐 등등 있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도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. 근데 이게 저는 뭐 얼마나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에 성적이 높은 게 아이 자존감 형성에 꽤나 큰 도움이 되는 걸 저는 실제 경험으로 많이 알았기 때문에 높은 성적, 그렇게까지 높은 성적은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떨어지는 성적은 자존감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길 바라고요. 근데 요즘에 또 아이들이 사실 또 저는 안 돼요, 안 할래요 하는 친구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.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해도 안 돼요, 몰라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이런 친구들은 정말 자신감을 길러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. 왜냐면 한 번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3학년 아이인데 너무 공부 어려워요 안 할래요 라고 우리 아이가 그런다면 1학년 2학년 거를 꼭 집에서 교과서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3학년 거 힘든데 4학년 5학년 거 좀 제쳐 주시고 1, 2학년 거를 다시 꼭 복습해 주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 이제 좀 아이의 그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시켜주신다고 약간 너 알아서 해 라고 해주시는 부모님도 계신데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자유보다는 저는 조건적 자유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이들은 조건적 자유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과제나 활동을 제시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30분을 주고요. 30분 동안에 수학 문제 3문제 이상 풀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왜냐면 너 수학 3쪽 이상 풀면 노는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빨리 풀어요. 물론 빨리 푸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틀리면 어떻게 하죠? 네, 틀리면 그걸 또 다시 풀어야 되고 그게 또 약간 악순환이야. 아이는 공부가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해야 되는 뭔가 이런 약간 악순환이 되더라고요. 제가 봐온 결과. 그래서 전 차라리 문제 3문제를 다 맞을 때까지 푸는 거야 정도로 제시를 해주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조금 더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됐던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이제 복습을 아이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복습을 사실 아이들이 좀 억지로 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공책 정리를 한 번씩 해줘요. 꼭. 근데 집에서도 배운 내용을 공책 정리하는 게 좋은데 사실 뭐 사회 국어 정리하기 힘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을 뭐 틀린 거를 정리해서 복습할 때는 틀린 거 문제만 보게 하는 게 아이들이 복습할 때 부담감이 적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국어 사회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가 사실 근데 아이들이 좀 복습하기에는 사실 가장 좋거든요. 그래서 사회는 만약에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그날 배운 거를 두 문장 정도로만 써주시면 돼요. 아이들이 사회책 다시 읽으라고 하면 반응이 상상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두 문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그림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. 다음에 사회 공부하기 전에 그 공책만 한 번 읽고 사회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아이들이 학습 부담감을 줄이면서 복습 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문해력의 중요성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문해력에 대해서 좀 소소한 팁이라고 할까요? 드렸어요. 이제 제가 문해력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은 이제 차츰차츰 또 업로드 해드리기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